어느 주말.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종훈이랑 헤어지란 말을 하기 위해서다. 감히 성치 않은 몸으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남의 귀한 아들 병수발 들게 만들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결혼이고 나발이고 나 절대 허락할 수 없으니 그만두고 헤어져.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 전에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상견례까지 해놓고 갑자기 결혼을 하지 말라니? 수환이 마음에 든다고 좋아했으면서 몸 어디가 안 좋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헤어지래.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아이고 정신 차려 이놈아. 맘만 먹으면 사람 속이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알아? 너도 모르게 지금까지 어떻게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겠니? 내가 선녀님을 찾아갔었으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치가 떨려. 엄마, 설마 또 전 보러 갔던 거야? 그 무당이 수환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기라도 했어. 내가 몇 번을 말해. 가벼운 마음으로 보는 건 상관없지만 엄마 삶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잖아. 다른 일도 아니고 결혼을 그 사람의 말에 따라 결정하는 게 말이 돼.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하라고. 우리 수환이에 대해서 뭐라 더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고 세상 어떤 여자보다 내가 사랑하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란 거 내가 장담하니까 그런 소리 할 거면 집에 수환이 데려오라 하지 마. 최종훈, 선녀님이 얼마나 용한 무당이신지 몰라서 이래. 네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에도 느낌이 좋지 않으니 집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연락까지 하셨던 분이야. 그 후에 어떻게 됐니? 네 아버지 뺑소니로 사망했다는 전화 받았었잖아. 너도 잘 알면서 어떻게 선녀님이 하는 말이 틀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선녀님이 말씀하시길 수환이 제 위랑 자궁이 예전부터 아팠고 앞으로도 안 좋단다. 게다가 외동이란 걸 말하지도 않았는데 무남동녀 고집은 임금님도 못 꺾는다고. 아들이 고생할 게 뻔하고 연필이랑 책을 꽤나 오래 잡았는데 그만두고 물장사의 길로 들어선 것부터가 집안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하셨어.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선녀님이 생년월일과 이름만 듣고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지. 오죽하면 구시랑 부적을 써야 된다는 말까지 할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니들 결혼을 허락하겠어. 안 그래? 난 내 아들이 지옥 구덩이로 빠지는 꼴 절대 못 보니까 당장 결혼 없던 일 왜? 어머님, 어머님께서 점을 자주 보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신뢰하실 줄은 몰랐어요. 점은 점일 뿐이죠. 저희 부모님도 새해만 되면 운세도 볼 겸 점집이나 철학관 가시지만 좋은 얘긴 새겨 듣고 나쁜 얘긴 참고만 하실 뿐이지 그걸로 인해 뭔가 결정하거나 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타고난 운명이 있어도 알아서 개척해 나가면서 사는데 아무리 신념이라도 그게 100% 맞다고 어떻게 확신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절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갑자기 결혼을 반대하고 헤어지라고 하시는 거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황당해요. 어렸을 때부터 위랑 자궁이 약했던 건 사실이지만 치료는 물론 약도 챙겨 먹었고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은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건강해요. 못 믿으시겠으면 얼마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 보여드릴게요. 됐어. 내가 그딴 걸 봐서 뭐 한다고. 지금이야 괜찮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약했다면 언제 다시 아파도 이상하지 않은 일 아니니? 선녀님도 그렇게 미래가 보이니까 말씀해 주신 거지. 그런 구석이 있었으면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인사로 왔을 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감쪽같이 결혼하겠다는 남자와 그 시어머니 될 사람까지 속여?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가 당당하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따지고 들어?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대학 전공인 디자인과로 계속 나갔으면 이름께는 알려겠지만 가장 피해야 될 게 물인데 물속에서 돈 벌어먹고 사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마이너스가 될 거라더라. 그 구멍이 우리 종훈이한테까지 넘어와서 둘 다 뼈 빠지게 고생할 게 훤하대는데 너 같으면 내 아들 인생 망칠 여자한테 장가 보내고 싶겠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너도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자식 낳아 키우면 내 마음 이해될 거다. 당황스럽고 속도 상하겠지만 네 운명을 탓하고 종훈이하고는 더 만나지 마. 어차피 끝날 관계 시간만 끌어봤자 서로 속만 상하지 좋을 게 뭐가 있겠니. 내 말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도 파혼했다고 말씀드리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리면 그땐 나도 말로 안 끊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놀랐지.
엄마가 그 무당을 신뢰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자기도 알다시피 아빠 돌아가실 때도 무당이 연락한 다음에 사고 소식을 접했는데 내부터 완전히 맹신하시는 것 같아. 내가 정말 자기한테 미안해서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해, 자기야. 엄마랑은 내가 다시 얘기해 볼 테니까 자기는 아무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어, 솔직히 좀 놀랐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 잘 얻었다면서 엄청 이뻐해 주셨는데 갑자기 결혼하지 말고 당장 헤어지라고 그러시니까. 근데 그 이유가 점집에서 무당이 한 말 때문이라니 너무 황당하다. 억울했지만 어머님이 너무 확고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 우리 결혼하기 전에 건강검진 받자 해서 얼마 전에 같이 받고 검사 결과까지 들었었잖아. 그때 아픈데 없고 다 정상이고 건강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검사 결과지라도 보여드리면 믿어주시겠지? 우리가 같이 검사 받고 결과까지 들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내가 증인인데 뭐 어쩔 거야? 아빠 일도 있고 해서 엄마가 지금까지 점집 들락날락거려도 그냥 냅뒀는데 이젠 안 되겠다. 아무리 엄마라 해도 이건 선 넘은 거야.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 카페에 대한 꿈을 갖고 얼마나 열심히 발품 팔고 준비해서 차린 카페인데 물장사라니. 집안이 망한다니. 디자인 전공 잘 살려서 인테리어까지 감각적으로 잘 해나갔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고집 센 사람은 나지 자기가 무슨 임금님도 못 꺾는 고집이라고 참나. 내가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 엄마랑 단판을 짓든 설득을 하든 얘기 잘 해볼 테니까 자기는 엄마가 한 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가서 푹 쉬어. 앞으로 식장이면 몸며 돌아다니려면 지금이라도 편히 잘 쉬어둬야지. 알겠지? 다음 날. 야, 심가연. 연락도 없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서프라이즈로 나보러 온 거야? 그럼 내가 널 보러 오지 누굴 보러 왔겠냐?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됐고 해서 맛있는 커피도 얻어 마실 겸 왔지. 너 아직 점심 안 먹었지? 짜잔. 네가 제일 좋아하는 벤또 포장해왔다. 손님 없을 때 얼른 먹어. 좀 있으면 피크타임이라 바쁘잖아. 기집애. 그냥 와도 되는데.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너밖에 없다니까. 친구가 최고다, 진짜. 잘 먹을게. 진짜 고마워. 친구가 최고긴 무슨. 연애할 때도 소홀해지더니 이제 결혼한다고 남자친구랑 준비하느라 더 바빠졌으면서? 신분이 이렇게 직접 찾아와야지 별 수 있어. 그나저나 너 요새 별일 없지? 아이 뭐 요새 세상이 흉흉하니까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뭐야? 갑자기 왜 진지해? 나야 뭐 카페 운영하랴, 결혼 준비하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나 싶을 정도로 정신없지. 요즘엔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래서 내 둘도 없는 베프한테도 소홀했었잖아. 그럼 다행이고. 아이 뭐 오랜만에 봤는데 안색이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뭐 들을 얘기가 있었거든. 사실이라도 걱정이 돼서 직접 얼굴 보고 얘기를 나눠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온 거야. 응? 무슨 얘기? 설마 우리 어머님 얘기는 아니지? 내가 요새 딱 하나 신경 쓰고 있는 게 우리 어머님이거든. 에? 시어머니가 왜? 너 엄청 이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시어머니 잘 만난 것 같다면서 정훈 씨랑 결혼할 운명이었던 게 분명하다고 막 들떠 있었잖아. 아, 그랬지. 엄청 이뻐해 주시고 좋은 분이셨는데. 있잖아. 어머님이 예전부터 자주 점 보러 다니시고 친한 무당분이 계시거든? 이번에 아들이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니까 기도도 드릴 겸 점을 보러 가셨었나 봐. 근데 그 정신 나간 무당이 나랑 결혼하면 집안이 망할 거라면서 엄청 심각하게 얘기를 했대. 내가 위랑 자궁이 아팠던 것도 맞추고 디자인 전공으로 오래 공부하다가 물장사하는 거랑 무남동녀로 외동딸인 것까지 맞춰버리니까 어머님이 완전 맹신하시고 갑자기 결혼하면 안 된다고 헤어지라고 난리셔. 나는 종훈 씨는 상견례까지 잘 끝내고 이제 정말 식장 예약하고 결혼이 코앞이었는데 무당 말만 듣고 이러시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내 속이 말이 아니다. 오죽하면 건강검진 결과지까지 보여드리려 했다니까. 아버님 뺑소니로 돌아가신 날에도 갑자기 무당이 전화해서 느낌이 안 좋다고 얘기했었대잖아. 날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냥 평상시에 어머님이 자랑하듯 내 얘기 조금 한 게 다일 텐데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맞춰버리니까 진짜 용한 무당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심란해.
아무리 그래도 무당말만 믿고 결혼을 어플하는 게 말이 돼.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집안의 어른으로서 점 결과의 인생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건 절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잖아. 원래 무당이란 게 진짜 점을 잘 보는 무당도 있지만 대충 고객의 관상이나 말투 분위기로도 끼워 맞추기 잘하는 사람인데 그걸 그대로 믿는 건 진짜 말도 안 된다. 나도 시어머니 칭찬을 해서 이런 일은 생각도 못 했는데 얘기 듣는 나도 당황스럽네. 그래서 정훈 씨도 어머님한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설득시키고 있는 중이야. 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참나. 어떻게 생긴 무당인지 차라리 속 시원하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뭐 이건 내가 답답해서 털어놓은 거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봐.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가게까지 찾아왔어? 아휴, 이 상황에서 이걸 얘기하는 게 맞나 싶지만 너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대응을 하든 뭐라든 해야지. 사실 내가 대학병원 간호사잖아. 그래서 예전에 너 한참 위랑 자궁 때문에 고생했을 때도 우리 병원에서 검사랑 치료받았고 그 덕에 다른 선생님들도 너랑 내가 친구란 거 알고 계신데 뭔 딸인가부터 어떤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수상한 차림새로 자꾸 병원에 와서 너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닌다는 거야. 누군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어디가 어떻게 아팠냐, 지금은 어떻냐, 완전히 완치된 거냐 등등 너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더래. 친구 일이라서 그런지 다들 나한텐 말 안 하더니 이제야 동료 간호사들이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우리 대학교 동창들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어제 연락 왔더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학번의 동기 선후배들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너에 대해서 캐물었대. 병원이랑 학교에까지 너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없고 느낌이 너무 안 좋잖아. 얼마나 꽁꽁 가렸음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다던데? 아니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스토킹하는 사람은 아닐지 걱정되더라고.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스토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랑 종훈 씨도 이 얘기 알아야 대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잠깐만 가연아. 아니 내가 지금 어디서 들어본 얘기처럼 너무 익숙한 스토리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내가 아팠던 것들이랑 대학 전공까지? 그 무당이 어머님한테 얘기한 거랑 너무 똑같잖아. 나만 이상하게 생각드는 거 아니지? 어? 그러고 보니 진짜 그러네? 야, 이거 설마 그 무당이 돈 벌려고 너 뒷조사했던 거 아니야? 자기가 뒷조사해서 알아낸 걸로 원래부터 알고 있는 것 마냥 뭐라도 보이는 것 마냥 너네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구실랑 부족하게 만들라고. 아, 미친 맞네. 야, 이씨 그 무당인지 뭔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아니 할 게 없어서 돈 벌려고 남이 뒷조사라고 다니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무슨 진짜 신기 있는 것 마냥 이래라 저래라. 참나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소름 끼치는 일이다. 너 이거 그냥 넘어갈 거 아니지? 따지고 보면 무당이 맘먹고 너네 시어머니까지 속였고 그것 때문에 결혼이 엎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가면을 벗겨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당장 종훈 씨한테도 말하고 나도 뭐든 도와줄게. 병원에 꽤나 들락날락거렸고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지 이미 병원에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큼 다 아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든 나올 거야. 정 안 되면 내가 보안팀에 사정 설명해서 CCTV 영상이라도 확인해 봐야지. 분명히 방심한 틈에 살짝이라도 얼굴 찍혔을 테니까. 가뜩이나 샤머니즘이니 뭐니 그딴 거 극혐하는데 잘 걸렸다. 내가 이번 기회에 범죄를 신기로 커버치는 무당년 정신교육 똑바로 시켜줄 테니까 너 지금 바로 종훈 씨한테 연락해. 며칠 뒤 오전. 왜 내가 며칠 전에 자기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당장이라도 뛰쳐가서 뒤집어 엎을 뻔한 거 간신히 참은 거야. 이 사실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니 진짜 그 작정대로 할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똑같이 되갚아줄 거야. 비행당하는 게 얼마나 기분 더러운 일인지 그 무당도 톡톡히 알아야지. 그리고 어머님은 워낙 무당하고 알고 지낸 시간이 길기도 하고 엄청 맹신하고 계시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지 않으면 무당 편 드실 거야. 믿으신다 하더라도 또 뱀의 혀를 가진 무당 말에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서 밝혀야 돼. 내 일이 아닌 우리 일이라면서 나랑 같이 와줘서 고마워 자기야. 아, 예약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검진 날이 아닌데 예약자 명단에 김수아님 성함이 적혀 있어서 놀랐어요. 수아님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진만 받으면 되는데. 음,
갑자기 어디 불편하거나 그래요? 콕콕 쑤신다든지 아님 시리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으니까 걱정 말고 얘기해요. 제가 20대 초반 그 어린 나이에 산부인과선 자국에 물혹이 있다 했고 위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염증이 많아서 하루하루 말라가고 기력도 떨어지면서 아픔으로 인해서 우울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들과 항상 환하게 웃어주시고 손을 꼭 잡아주신 덕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선생님을 믿고 의지했었으니까요. 근데 날 살려준 것과 다름없는 사람이 이렇게 제 인생을 뒤흔드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뒤로는 저를 팔아먹으면서 앞에선 웃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떻게 의사시면서 환자의 진료 기록과 같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실 수가 있냐고요. 수아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수아님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누가 그래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년이 그래요? 아, 여자인지 남자인지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바로 그년이라고 하시네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이미 진실이 뭔지 알고 있고 증거들도 갖고 있으니 거짓말하실 생각이라면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환자의 존경과 믿음을 눈앞에서 깨버리시는 걸 택한다면 저희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의사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건 엄연한 범죄고 피해자인 제 와이프를 위해서라도 소송이든 뭐든 끝까지 물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고 범죄라는 걸 알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누구한테 도대체 왜 무슨 부탁 때문에 진료 기록을 넘기셨는지. 아, 그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남편이 그 무당이란 사람이랑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대요. 지금은 뭐 친구 사이가 아닌 완전 주종 관계처럼 돼버렸지만 신기가 한창 들어와 있을 땐 꽤나 잘 나가는 무당이었으니까 아예 맹신해버리게 된 거죠. 지금 그 무당 밑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어서 남편이 자기 죽는 꼴 보기 싫으면 하란 대로 하도 성을 부리길래 아무리 남편 부탁이었어도 거절했어야 됐는데 내가 미안합니다.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수아님한테 피해 안 갈 거라고 했었는데 저랑 남편 때문에 곤란하게 맞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변명할 생각 없으니까 수아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사과하셔도 절 쉽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시죠? 의사와 환자 관계를 떠나서 전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선생님을 의지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바로 인정하시고 사과해 주셔서 다행이고 감사드려요. 선생님이 끝까지 아니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지 솔직히 좀 막막했거든요. 남편분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간에 선생님이 제 기록을 무당한테 넘겨서 지금 저희 어머님이 결혼을 반대하고 계세요. 제 몸이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요. 이게 정말 무당의 신기로 알아낸 거였다면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여드려서라도 오해란 걸 풀어드릴 수 있겠지만 뒷주사에서 그렇게 떠들어댄 거라면 그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서 저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할 겁니다. 선생님과의 대화는 아까부터 녹음하고 있었고 선생님께서 정말 저한테 미안하시다면 제가 지금은 정상 수치로 건강하다는 증명과 이 녹음 파일 저희 어머님과 무당 앞에서 트는 거 허락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저희 때문에 생긴 수아님의 곤란을 해결할 수 있다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슴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자기야, 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버님 뺑소니 사건 목격자가 없었다고 했었나? 어? 맞아. 그 일대 CCTV를 돌려봤어도 너무 캄캄해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 그 시절은 카메라 화질도 썩 좋지가 않았으니까. 현수막까지 걸었는데 연락 한 통 오질 않아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었어. 그것 때문에 범인 잡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었지.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찌됐든 간에 무당이 내 뒷조사를 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어머님한테 운명인 것 마냥 얘기했잖아. 근데 아버님 사고 때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무당한테 전화 와서 사고를 예견했다. 나만 이상한 생각 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님 사고도 무당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기도 다시 알아보는 게 좋겠어.
어이, 알겠어. 그때 아빠 사고 담당하셨던 형사님 만나서 말씀드려볼게. 확실하게 알아봐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자기 알아보는 것만 끝나면 바로 어머님하고 같이 점집으로 가야지. 가서 모든 걸 밝힐 거야. 그동안 남 뒷주사로 돈벌이에 먹은 사실을 까발렸을 때 어떤 반응인지 정말 궁금한데 반응이 뭐가 됐든 간에 어머님도 속으셨단 걸 알게 되시면 예전부터 그 무당을 만나는 것도 점을 보러 다니시는 것도 하지 않으시겠지. 일주일 뒤 주말. 그렇게 헤어지려 했는데 귀엽고 부적을 쓰더라도 결혼은 하겠다니까 같이 오긴 했다만 널 직접 봤을 때 선녀님이 뭐라 하실지 걱정이 되는구나.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이란 게 있는데 선녀님은 보자마자 바로 느끼실 게 아니니 보고서도 안 좋은 얘기가 흘러나온다면 그땐 부적이고 나발이고 너도 마음 잡고 순순히 물러가기로 약속해. 네, 어머님. 그럴 리 없겠지만 만화나 저를 직접 봤는데도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땐 결혼 포기하고 종우 씨랑도 헤어질게요. 왔으면 얼른 들어오지 뭐하고 섰어. 오늘 조상님께 기도드리러 가야 돼서 예약 안 받겠다 했는데 꼭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면서 사람을 들들 볶아대더니 밖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아유 선녀님 그렇잖아도 금방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기도드리러 가시지 못하고 죄송해서 어떡해요. 곤란하시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저희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너무 길게 붙잡지 않을 테니 노여움 푸셔요. 여기 이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며느리인데 한번 봐주세요. 실제로는 처음 보시죠? 얘기 듣거나 사진 보는 거보단 직접 만나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하셨잖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당장 헤어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면서 선녀님을 같이 만나보자고 억지로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어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선녀님. 내가 말했지. 임금님도 못 꺾는 고집이라고. 어이구 고년 팔자 한번 더럽게 세다. 몸뚱이의 기가 그렇게 허이선. 온갖 귀신들이 달라붙어 위며 자궁이며 물어뜯고 있으니 거기로 기력이 다 빠져나가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물어뜯긴 곳들이 골맞아서 몸뚱이 전체를 갉아먹을 게 뻔하니 원. 결혼은 고사하고 집 목숨 지키는 게 우선인데 뭐가 중요한지 깨닫질 못하고 있구나. 참으로 어리석은 년일세. 예? 아니 그럼 얘가 아픈 이유가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란 말씀이세요? 어머나 세상에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점살을 쉬지 않고 보기만 해도 아신다니 얼마나 심각했으면.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아들도 어떻게 해서든 얘랑 결혼할 거라면서 제 말은 귀뚱으로도 듣질 않는데 이대로 계속 나쁜 엄마가 되면서 반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날이 좋지 않단 걸 알면서도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줘야 되는지 제 속은 하루가 멀다 하고 썩어 문드러져요. 선녀님이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적이라도 쓰면 좀 나아질 수는 있을까요? 아유, 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부적 갖고는 택도 없어. 조상님이 노하셔도 단단히 노하셔서 귀신들이 떼거지로 달라붙어 괴롭히는데 그깟 종이 조가리 하나 써줬다고 해서 화가 풀리시려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벼랑 끝에 서 있는 발자인데 부적은 해봤자 무용지물.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건 굿하는 거밖에 없어. 크게 벌려서 노하신 조상님들을 화 풀어드리고 원한이 많은 귀신들을 떼어내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어디서 이런 년을 데려와서는. 딱 보니깐 제일 악하다는 물귀신들인데 매일같이 물에 둘러싸여 있으니 귀신들이 신났다고 더 달라붙어선 떨어질 생각을 안 하지. 꽤나 가방끈이 길었을 텐데 그 좋은 길을 내다버리고 하필 고른 게 물장사라니. 네 팔자 네가 꼰 거야 이년아. 원래 이런 센 팔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까지 해를 끼칠 수 있으니 평생 독수 공방으로 혼자 살다 혼자 죽어야 되지만 아직 앞날이 창창한 젊은 년 구제해준다 생각하고 내가 성대하게 굿 올려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 굿 한 번 하면 얼마나 기진맥진인 줄 알아. 생각 같아서 모른 척하고 싶지만 팔자 센 년 때문에 아들이랑 틀어질 아지매가 측은해서 도와주는 거야. 아지매랑 나랑 벌써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모르게 살 수 있겠어. 사람 구실이라도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줄 테니까 딴 말 말고 굿 날짜나 정하고 가. 아줌매 생각해서 재료값만 받을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짜 굿이나 다름없어. 알지? 아유, 선녀님, 이렇게까지 절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 감사한 마음을 어찌 표현해야 될지. 저희 아들이 얘랑 결혼해도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굿 올릴게요. 저희야 언제든 상관없으니 선녀님이 괜찮으신 날을 골라만 주시면 다 맞추겠습니다. 선녀님은 예나 지금이나 제 은인이셔요. 이런 대단하신 분이 굿까지 해주시겠다고 하시니 참. 예, 너도 얼른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잘 부탁드린다고 해야지. 수환이 넌 뭐하고 있니? 이 모든 게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거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게 내가 헤어지려 했을 때 맑게 알아먹고 내 말대로 했음 험한 꼴은 안 볼 수 있었잖아. 꼭 이렇게 확인사살을 해야 속이 시원하니. 아무리 우리 선녀님께서 알아서 다 잘해주시겠지만 너도 종훈이 고생 안 시키려면 최선을 다해 기도드려라. 알겠어? 네, 선녀님. 제 팔자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할게요. 오늘 처음 뵙는데 저를 위해 굿까지 해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써주신 만큼 저도 열심히 기도드릴게요. 뭐라고 기도드릴 거냐면 당신이 망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괴로워하라고. 뭐야? 이 인연이 지금 감히 누구한테 치맛자락 붙잡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뭐가 어쩌고 저째? 저런 심보로 인생을 살아가니 복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지. 나를 이딴 취급을 해놓고 인연이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은 물론이고 앞으로 일하는 족족 돈이 새나갈 거고 새 인생은 꿈도 못 꿔. 끝을 봐야 정신 차릴 열 같으니라고. 조상님이 무섭지도 않아? 어휴, 이런 조상님이라면 오히려 귀엽지. 네가 이딴 식으로 조상을 팔아먹으며 거짓말을 해대도 눈 감아주시는 분들이시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처럼 사기치면서 사는 년도 돈 벌어먹고 살게 해주시는데 내가 너 하나 무시한다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겠지? 안 그래? 인연이? 예, 수녀가! 박수녀! 당장 들어와! 예, 선녀님 부르셨어요? 앞으로 저것들 우리 신당에 발 한 짝도 못 들이게 전현들 여기서 내쫓고 소금 포대기째로 들고 와서 뿌려버리라고. 악귀에 쓰여도 단단히 쓰인 전현이 우리 신당과 조상님을 무시했으니 우리도 무사치 못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되기 전에 소금이라도 뿌려서 액땜을 해야 되니까 당장 저것들부터 쫓아내. 나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선녀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이러려고 그런 거였어? 위대하신 선녀님한테 이런 무례를 저지르다니. 네가 드디어 정신까지 아픈가 보구나. 당장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아픈 년 정신이 갑자기 나가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사죄드리라고. 이 목소리는 우리 와이프 목소리인데 당신이 어떻게...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제가 다니던 병원의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남편분의 부탁을 받아 기록을 유출하셨다고 시인하셨는데 그 남편분이 사기꾼을 모시는 그쪽이었나 보네요. 참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셨는데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하시다니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진실을 들었고 사과도 받았는데 어떻게 끝까지 들어보실래요? 더 들어보시면 얼마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지극히 정상이란 것도 나오거든요. 물론 지대하신 무당님 말씀대로 어릴 때 위랑 자궁이 약해 염증이 퍼졌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남들처럼 2년에 한 번씩 검사받아도 될 정도로 건강한데 아직도 무당님이 보시기엔 제가 몸뚱이가 허약한가요? 조작이야. 요즘 음성도 조작된다는데 2년이 날 모함하려고. 못 믿으실까봐 뒷조사하려고 병원에 들락날락하는 무당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가져왔는데 보여드리면 믿으시겠어요? 혹시 몰라서 건강검진 결과지도 가져왔거든요. 어머님 먼저 보세요. 결혼 반대한다는 말씀하시던 날에도 언급했던 그 결과지예요. 사본 아닌 원본이니까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어머님은 선년지 뭔지 저 사기꾼한테 속아오신 거예요. 별 헐뜯어서 굿이랑 부적하게 만들어 돈 벌려고 사기친 거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선녀님이 그러실 리 없는데. 아니, 이게 무슨... 선녀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 제 며느리가 하는 말처럼 돈 벌기 위해 절 속이신 건가요? 도대체 왜... 조용히 하세요.
우리 선녀님께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선녀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안 된다고 아무리 말려도 꼭 오늘이어야 된다며 신당까지 찾아와선 이러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난리를 피워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당장! 저기요. 당신이 이럴수록 당신 아내가 어떨지 생각 못했어요?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남들한테 존경받는 그 의사가 신기는 일도 없는 무당 똥구멍이나 빨아 제끼는 남편 수습하느라 망하는 꼴을 봐야 정신 차리겠어? 이거 내가 소송이라도 걸면 당신 아내 의사 생활도 완전히 끝이야. 그렇게 해줘? 아내가 병원에서 쫓겨나도 당신이 이렇게 편히 조수짓이나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미쳐 살 거면 아내한테 피해주지 말고 혼자 조용히 미쳐 날뛰어. 엄한 사람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그건 안 돼. 아니, 아내는 내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른 죄밖에 없어. 당신이 병원에 다닐 때 힘이 돼준 선생님을 끌어내릴 생각은 아니지. 내가 인정할 테니까 아내한테 피해가는 일은 하지 마. 이렇게 내가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욕할 거면 나만 욕하고 아내는 제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모욕적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렇게 중요해? 고래 친구라고 곁을 내어줬더니 저딴 것도 조수라고. 그리고 너! 아니, 내가 병원에 들락날락거린 CCTV는 어떻게 구했어? 이건 2년도 뒷조사를 했으니까 영상이 있는 거 아니야? 게다가 녹취까지. 이거 완전히 미친년이구만. 그리고 큰 병원에 CCTV가 몇 개인데 그 영상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찍힌 게 나라고 어떻게 장담해? 그 병원에 간호사인 내 친구가 있거든. 이미 병원에 소문이 쫙 나 있어서 알아보는 건 식은 죽 먹기였어. 내가 불법적으로 영상을 빼돌린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보안팀에 얘기를 해서 확인한 거거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들킬 위험을 감수하고 음성을 조작해. 내가 너 같은 사기꾼인 줄 알아? 내가 다니던 대학교 동창 선후배들하고 만나서까지 내 뒷주사 했으니 잘 알 거 아니야. 꽤나 공부도 잘하고 가방끈 길었단 거. 네 잔머리 굴리는 것쯤은 한 손으로도 막을 수 있어. 그러게 똑똑한 사람을 왜 건드려? 이런 짓을 꾸밀 거면 한 개의 증거도 남기질 말든가. 우리 어머님이 좀 떠받들어 주니까 세상이 네 발밑에 있는 줄 알아나 본데. 텅텅 빈 머리로 굴려서 이 꼴이 난 거야, 이 사기꾼아. 신을 모신다는 사람이 그깟 굿이랑 부적을 앞세워 돈 벌려고 남 뒷조사를 하고 싶니? 차라리 솔직하게 뒤를 캤다고 얘기를 하지. 어디서 운명이니 팔자니 개소리를 대. 더 할 개소리가 남아있으면 감옥에 가서 짓거리고 걱정해준 건 고맙다만 물장사로 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너같이 사기치지 않고 커피만 타도 너보다 훨씬 정직하게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알겠어? 충문아, 내가 여기는 어떻게... 선생님이 형함이 감순덕씨 맞으신가요? 너넨 또 뭐야? 이것들이 여기가 아무나 막 들어와도 되는 곳인 줄 알아?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죽겠으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나가지 못해? 감순덕씨, 15년 전 뺑소니 사건의 목격자이자 거짓 진술 피의자로 서로 같이 가주시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제 잘 들으셨죠? 골치가 아프든 뭐든 간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서해 가서 하세요. 15년 전 뺑소니라면 종훈이 아버지 그 사고 아니니? 그 사고가 선녀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갑자기 선녀님을 잡아가? 그 사고랑 선녀님이 관련이라도 있는 거야? 엄마, 저 사람이 죽으면 너 연락을 빨리... 아니, 엄마한테 연락하기 전에 신고를 했다면 우리 아빠 살 수 있었어. 사가치고 도망간 후에 아빠는 의식이 있었는데 신고가 들어오질 않아서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거야. 그때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저 사람이었고 아빠가 죽어가는 걸 옆에서 보면서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기 신기를 내세우기 바빴던 거라고. 그때 당시엔 화질이 너무 안 좋고 캄캄해서 식별하기 힘들었지만 도안이 말 듣고 혹시 몰라 형사님께 말씀드리고 같이 화질 복원을 해봤더니 저 얼굴이 떡하니 사고 현장에 있더라. 차가운 바닥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아빠 옆에서 전화기 붙들고 통화하는 모습이 다 찍혀 있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를 그동안 속여온 거야. 아빠 사고로 자기를 맹신하게 만들어놓고 이젠 수환이를 앞세워 돈벌이 하려고 사기극을 벌인 거라고. 뭐? 이런 망할 년이. 야, 네 입으로 얘기해. 그 말이 사실이야? 우리 남편이 사고 나는 걸 다 지켜보고 있었어? 그래놓고 느낌이 안 좋네 뭐네 하면서 나한테 전화를 댄 거야?
사람이 눈앞에서 뺑소니를 당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이 망할 년, 죽어. 너도 똑같이 죽으라고.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한테 왜 이랬냐고.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이거 놔. 야, 이 멱살 놓고 얘기하라고. 이거 놓으라니까. 아우, 동네 사람들 선심 써서 도와줄라 했더니 은혜를 몰라보고 이놈이 옆에 내가 사람 잡어. 이 보소, 형사 양반. 이렇게 폭행 쓰는 사람 두고 왜 아무 죄 없는 나를 잡아가? 경찰서로 데려가려면 저 양반도 같이 데려가. 내가 아주 폭행죄로 고소할 거니까 콩밥 먹고 정신 차려. 형사 양반도 봤지? 저 뚫린 주둥이라고 이 판국에도 주둥이질을 해?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년아. 내가 지금까지 너 같은 미친년을 믿고 갖다 바친 시간과 돈들이 아까워. 내 시간 물어내. 내 돈 내놔 이년아. 이게 진짜? 그러게 누가 뱉는 말대로 다 믿으래. 줏대만 갖고 있었음 주변에서 뭐라 하든 동의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암만 사기를 쳤다 해도 믿은 사람이 잘못이지 안 그래? 참나, 내 말을 믿으라고 협박을 했어. 뭘 했어? 그냥 말만 해도 철석같이 믿고서는 돈이고 마음이고 다 갖다 바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당신 남편 사고 당했을 때도 내가 먼저 경고 전화 해줘서 어느 정도 마음에 준비했던 거 맞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 사고 소식 듣고 정신이나 차릴 수 있었겠냐고. 그리고 며느리가 될 일 네가 잘 알지 내가 잘 알겠냐? 얼마나 속이 고이고 못 믿어왔음. 나까지 찾아와서 점을 봐달라고 해?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지. 부탁해서 점 봐준 내가 무슨 잘못이라고. 이거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남 탓하지 말고 네 탓이나 하라고. 에헤이 참. 그만하고 이제 좀 갑시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서해 가서 하시라고요. 따라오세요. 내가 미쳤지. 미친 게 분명해. 애들 아빠가 살 수도 있었는데 그걸 방관한 사람한테 지금까지 마음을 줬었다니. 그년한테 속아서 내 아들이랑 며느리 인생까지 망칠 뻔했구나. 아휴, 이걸 어쩌면 좋노. 아이고. 엄마 바닥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그만 울고 이제 일어나. 저 무당이 자기 잘못 인정하기 싫어서 엄마 탓으로 돌린 거니까 믿지도 말고 자책하지 마. 그 상황에서 나라도 무당말 믿었을 거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고를 접한 거니까. 내가 조금 더 엄마를 챙기고 신경 써줬더라면 저 무당을 맹신하는 일은 안 생겼을 텐데. 날 의지하게 만들었었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엄마. 어머님, 이제라도 진실이 뭔지를 아셨으면 된 거예요. 그 누구도 어머님 잘못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제가 알고 종훈 씨가 아는 사실인걸요? 뭐 일을 이렇게까지 키울 것까진 없었지만 전 어머님이 점을 자주 보러 다니시고 그 점괘에 따라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걸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서 어머님이 상처받으실 거 알면서도 경찰까지 불렀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어머님이 결혼을 반대하신 것도 취소하고 뭔가를 깨달으실 것 같아서. 아니다. 아니야. 이거 너희가 아닌 내 잘못이란 거 잘 아니까 애써 위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정말 수환이 너한테 할 말이 없구나. 무당말에 홀라당 넘어가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낀 널 의심하고 밀어냈어. 진심으로 산 거야 아마. 처음에 심심풀이로 재미삼아 보러 다니던 점이 저런 사기꾼이랑 엮이게 만들어선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너희를 볼 면목이 없어. 아휴, 너무 늦지 않았다면 내가 결혼을 반대하고 헤어지려 했던 말 없던 일로 해줄 수 있겠니? 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이쁘고 참한 며느리 놓치고 싶지 않아. 또 내 아들한테서 원망을 받고 싶지도 않고. 헤어지라면서 상처 줬던 말들까지 용서할 순 없겠지만 어리석은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너희 둘을 위해 갚으며 살아가고 싶구나.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하다. 엄마, 저희 엄마가 계속 헤어지려 했어도 그 말 들을 생각 전혀 없었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우린 결혼했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한 말처럼 수환이한테 상처 줬던 말들은 앞으로 며느리 이뻐해주고 잘 챙겨주면서 갚아나가. 우린 구으면 돼. 맞아요, 어머님. 저희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을 설득시킬 생각만 했지 결혼을 안 할 생각은 전혀 하질 않았는걸요? 네,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이뻐해 주신다면야 거절하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 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그 후로 저희는 순조롭게 식을 올렸고 부부가 됐고 어머님은 더 이상 점이니 무당이니 믿지도 않으시고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게 됐어요. 처음엔 어머님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어머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걱정 어린 말 한마디에 의지하셨던 게 아닐까 하고 조금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젠 점집이나 무당이 아닌 저와 제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사실 수 있게 저희가 어머님을 더 챙겨드리고 잘해드릴 생각이에요. 무당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뒷조사를 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운영했던 게 밝혀지며 여러 건의 고소가 접수되었고 아직까지도 조사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 진료 기록 및 개인정보를 유출하셨던 담당인은 본인이 자처해 병원에서 나왔다고 하십니다. 아마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의사로서 저지른 행동이 용서가 안 될 만큼 부끄러우셨던 거겠죠. 이처럼 한 번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도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당처럼 뭐가 잘못인지도 모른 채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고 큰 해프닝이 있었던 만큼 남은 세월 저희 가족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